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천민에서 기족까지 길안내를 맡은 철판 김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민에서 평민으로 월세입자에서 전세입자로 가기 위한 티끌모아 태산 2편, 이번에는 그 거래 실전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공인중개사, 집주인들과 거래를 보다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다양한 복선들을 깔아두었죠. 이번 시간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실전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월세입자, 우리 천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거래에서 어떤 부분이냐? 바로 보증금을 올리는 한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예시 들었던 집,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5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여러분들 600만 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1년 기준 600만 원이면 이자율로 따지면 12%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 이런 금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뭐 진짜 베트남에서나 가능한 금리였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 정도도 안 되겠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민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비용을 줄이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의 부를 쌓아서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 생각하는 것보다 대출 금리가 훨씬 쌉니다.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4%, 3.5%, 뭐 사람별로 다르겠지만 그거보다 뭐 더 높아서 4%, 5% 낸다고 가정을 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12%였죠? 은행 가고 대출 받으면 많이 비싸게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3.4에서 뭐 4% 수준 나오게 되죠. 엄청나게 비용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증금을 올리게 되면은 무조건 월세 금액을 그만큼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우리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줄 테니까 월세 50만 원 내던 거 25만 원만 내고 하자. 뭐 그게 어렵다면 한 27만 원 정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가 안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런 조건에서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 조금 더 올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대출하고 월세 나가는 돈 비교해 보셔서 돈 아껴지는 게 조금이라도 아껴진다 그러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대출을 만약에 여러분들 받게 될 때 전세자금 대출은 80%까지도 대출이 돼요. 그것도 뭐 물론 다양한 뭐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여러분 받으면서 천민에서 단방에 평민으로 전세입자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천민으로서 사는 삶과 그다음에 평민으로서 사는 삶은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전히 소득공제 혜택 다 받게 되고요. 이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렇게 큰 거 외에 이제 그다음에 자잘한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월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얼마나 힘든가요? 집주인은 그렇게 즐겁게 편히 사는 느낌인데 우리는 이렇게 매번 받쳐가면서 사는데 뭔가 혜택을 받아야겠죠? 일단 집이 낡은 집을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면 싱크대, 화장실 수리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다 수리 요청하시는 거예요. 월세 들어가는 대신에 전부 다 수리해달라. 집 뭐 자물쇠 키로 돼 있으면은 전부 다 버튼식으로 바꿔달라. 도배장판 무상으로 해달라. 일단 한번 다 요청해 보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 두 개는 반드시 걸릴 수 있다라고 믿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안 되면 에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민이에요. 우리 뭐 부끄러울 거 있습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두 개 무조건 챙겨서 실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단순히 뭐 요청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뭐 보증금에서 조건을 바꿨건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내고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가장 지금 낮은 계급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지금 하나라도 더 받아서 더 모아서 빨리 다른 하나 위에 더 등급으로 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월세를 얘기한다 그러면 35만 원을 내겠다 그러면 34만 원 해주세요. 33만 원 해주세요. 정말 이거 손가락 하도 빨아갖고 뭐 손톱도 안 남아나고 있습니다. 온갖 농담 뭐 할 수 있는 말들 섞어가면서 다 하고요. 만약에 아까 여러분들이 전세입자가 됐다 그러면 뭐 전세가 2억 불렀다 그러면 1억 9,800으로 내고 해보고 1억 9,500도 불러보고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은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조건 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인이죠.
공인중개사와 이제 어떻게 거래를 잘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다양한 복선을 깔아두었죠. 돈이 없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부동산을 선택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돈이 되는 고객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은 이거 꼭 하나만이 아니라 한 두세 개가 된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우리가 돈이 여유롭지 못하지만 돈이 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만 일단 지금 컨택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공인중개사의 비용은 그 사람은 그 비용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가장 낮은 천민들이 봤을 때 그 돈은 맥스 금액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깎을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우선 우리가 깎으면서 제시할 금액, 영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분께 제시할 금액은 일단 한 50%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공인중개사 비용이 한 60만 원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30만 원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표현은 있죠. 선생님, 항상 존칭, 극존칭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뭐 손가락 너무 빨았더니 이제 손톱도 안 남고 그냥 손톱에 낀 때도 다 먹어서 먹은 거 남을 게 없습니다. 뭐 막말 던지는 거예요. 농담 섞어가면서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던지는 거죠. 만약 공인중개사 분께서 내고를 한번 해주셨는데 50%까지는 아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아까 60만 원에서 한 45만 원 정도로 해주셨다라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바닥이니까, 우리는 천민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부탁을 드려야 돼요. 우리 자존심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실리, 단돈 만 원, 2만 원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티끌을 모아가야 돼요. 이제 좀 명분이 그냥 깎아달라 그러면 명분이 없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 때는 선생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중개 비용 내고가 어렵다면 법무사분 비용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계속 해갖고 내고를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른 멘트가 있으면 계속 또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냉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오케이다. 내가 거래한 금액이 나쁘지 않다라 그러면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편 공인중개사분께서 워낙 강경하세요. 뭐 내고도 없고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같이 집을 받건 어떤 조언을 많이 들었건 안 들었건 언제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분 바로 컨택하는 거예요. 다른 공인중개사분 컨택할 때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정말 냉정해지는 건데 다른 공인중개사분께는 우리가 천민의 입장으로서 다가가지 않아요. 짧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짜에 이사를 갈 건데 제가 이런 세 건의 물건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건데 이 비용도 얼마까지 알아봤고 공인중개사분 비용만 얼마에 맞춰주신다면 제가 오늘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 방법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앞선 공인중개사분보다 비용을 줄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상거래 상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컨택한 공인중개사분이 있다면 그 분과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게 좋은 거겠죠. 좋은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연말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단 공인중개사분과 좀 많이 실리를 챙기시고 뭐 좋아하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오실 때 믹스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단돈 100원이라도 좀 더 이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집주인, 공인중개사 큰 건 여러분들 이제 지나왔어요. 이제 집 뭐 거의 다 확정적입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사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 들어가는 날, 이사 나오는 날이 평일이 아니라 주말 또는 명절이 걸리게 되면 기본 비용이 1.5배에서 1.8배까지 증가가 돼요. 만약에 뭐 설날처럼 이런 큰 명절에는 2배에서 2.5배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사 들어가는 날만이 아니라 1년, 2년 후에 나오시게 될 날도 꼭 확인하시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 들어가고 나오는 날은 여러분들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확정일자 받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꼭 평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 업체 비용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평일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비용이 크게 증가될 부분은 일단 회피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이냐?
뭐 계속 여기저기 이름 있는 업체 뭐 땡구 이사 뭐 무슨 뭐 로땡 뭐 이사 뭐 이런 거 계속 여러분들 선택하면 마음은 안심이 되죠. 하지만 비용은 계속 해갖고 올라간다는 거. 절대 여러분께 득되는 행동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천민이에요. 천민 평민들이 뭐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진짜 티끌이라도 모아야죠. 이사비를 가장 아끼는 방법은 이사 또 그 비교 견적 사이트가 있어요. 이곳에서 받게 되면 무조건 7, 80%가 줍니다. 아까 뭐 이름 있는 이사업체에서 뭐 외국인 뭐 말 그대로 진짜 조선족 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하청업체 분들 순수하게 한국 분으로 구성되고 비용도 싸고 훨씬 더 저렴한 부분들 많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 있는 포장 이사 업체가 무조건 본인들이 다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청업체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청업체 써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런 곳에서 과감하게 한 세 곳 이상 선택해 갖고 직접 견적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견적 비교하게 되면은 가장 싼 곳에서 그냥 체결하시면 되고요. 뭐 물론 가장 싼 곳이랑 체결할 때도 우리들은 뭐 자존심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실리가 최고지.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한 번 더 내고 해보시고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선택할 때에 이건 참 뭐 어찌 보면 약간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1층을 선택하시게 되면 사다리 비용이 사라져요. 뭐 대략 요새 한 12만 원, 13만 원 할란가요? 좀 더 올랐을라나? 사다리 비용이 뭐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따지면 뭐 20만 원 넘으니까 이런 것도 다 비용인 거죠. 그리고 10층 이상이 되면 여기서부터 뭐 한 만 원, 2만 원씩 계속해 갖고 또 추가로 붙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9층 이하로 가시고요. 사실 이사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거는 포장 이사인데 마음 같아선 포장 이사 하지 말라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들 포장 이사 안 하면 우리 이렇게 돈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천민들 이사할 때마다 많이 지칩니다. 뭐 몸 지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여차하다가 뭐 부인한테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죠. 그냥 포장 이사 하세요. 그게 가장 건강정신 건강과 여러분들 삶에 평온을 갖다 줍니다. 네, 집주인, 이삿짐 센터, 공인중개사 뭐 이제 많은 걸 했죠. 이번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돈을 아낄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잠깐 뭐 쉬어가는 느낌으로 적어봤습니다. 은행과의 거래 실전이에요. 아까 얘기드렸듯이 제가 이제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을 택하라고 했죠. 이렇게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을 택할 때 은행에 앞서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서울시 제가 계속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됐던 기타 기관에서 특별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면 이거 절대 먼저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검색하세요. 뭐 신혼부부 대출이 됐던 뭐가 됐던 금리 정말 뭐 2%대 정말 뭐 좀 돈 많이 없으신 분들께는 확률적으로 많지 않지만 뭐 1%대까지도 대출이 지원되는 그런 기관 대출들이 있어요. 필히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하시고요.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은행 가갖고 이제 은행 대출을 받게 될 때 이것은 뭐 제가 실질적으로 다 해왔던 것들입니다.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천민이니까. 우리는 아직 전세입자 평민도 되지 않은 천민입니다. 뭐 평민대도 부끄러울 거 없는 건 동일해요. 자, 은행 갖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득을 볼 것이냐. 사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많진 않아요. 아, 선물을 하나 우선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 존칭 쓰죠? 항상 저희는 선생님, 극존칭을 씁니다. 뭐 부끄러울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인데 상대편께 깍듯한 존칭을 붙여드리는 거죠. 은행 직원분께 대출 받게 될 때 아직까지 대출 근데 다 받은 다음에는 먹히지 않아요. 대출 실행하기 전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제가 와서 대출 열심히 받게 되는데 어떻게 뭐 샴푸라도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은 무조건 선물은 웬만해서는 하나 두 개씩 줘요. 그게 뭐 어떤 분들에 따라서 샴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꽉 휴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돈 안 되는 달력이 될 수도 있지만 뭐 하나 주니까 꼭 그거는 챙기시고요. 이 은행 대출에 있어서 팁 한 가지가 여러분들 그 은행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단순히 대출만 받는 게 아니라 또다시 보증료라는 게 나가게 돼요. 근데 이 보증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통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을 받지 마시고 예를 들어 1억 정도가 필요하다 하시면 뭐 한 9천 몇백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게 될 때 맨 처음 잠깐 특별금리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좀 그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신혼 부부이거나 또 전자 계약이란 게 있어요.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할인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먼저 말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은행에서 얘기하는 건 보통 뭐 신용카드 뭘 쓰고 급여 이체를 어떻게 하고 또 뭐 한 달에 얼마 이상 신용카드를 쓰고 자동이체를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은행과 직접적인 연결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지 이렇게 본인들과 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금리 대출 받기 전에는 반드시 꼭 금리 할인되는 요소를 직접 확인하시고 대출 실행할 때 은행 가서 이런 부분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꼭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천민들 마지막까지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사를 간 집에 대해서 집이 깨끗해서 도배를 안 하면 되는데 집주인한테 돈을 엄청나게 깎다 보니 만약에 도배를 우리의 돈으로 하게 되는 경우 뭐 우리 천민들 사실 안 하겠지만 우리가 도배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한 가지죠. 바로 우리 와이프 분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다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도배를 하게 될 때는 도배지 같은 경우에는 광폭과 소폭이란 게 있어요. 광폭 한마디로 도배지의 폭이 넓으냐 좁냐예요. 우리 근데 여자분들은 또 디자인 신미안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넓게 붙이는 걸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민입니다. 티끌이라도 모아야 돼요. 무조건 소폭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비용만 해도 아마 한 20, 30%는 싸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런 도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현금밖에 대부분 안 받아요. 뭐 그걸 일일이 다 신고하면서 쌓을 것도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하게 되면서 여러분도 대신 우리가 앞서 익힌 다양한 스킬들을 활용해서 비용을 최대한 싸게 깎되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할 것이냐 그 집 우리가 계약한 집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집에서 할 것이냐 여러분들 기본 거의 80%에서 2배 정도 더 비싸진다 보면 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뭐 방산시장에 있는 부분들 인터넷으로 그냥 찾아서 그런 방산시장에 있는 업체에서 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업체들이 있으니까요. 직접 뭐 가까운 데면 직접 가서 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산시장에서 할 때도 여기서는 계약금과 이제 잔금을 내게 되는데 사실 이때 좀 직접 찾아가게 되면 득이 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계약금을 내게 될 때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최대한 결제를 하는 거죠. 정말 적은 비용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카드로 하면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뭐 부끄러울 거 있습니까? 천민인데 10원이라도 아껴야죠. 일단 이렇게 계약금을 최대한 카드로 많이 결제하고 와서 작업하시는 분들 현금을 들 때는 최소한으로 드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입니다. 부인들께도 꼭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천민 또는 평민으로 살 때 그 월세집, 전셋집은 우리의 집, 내 집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꾸밀 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꾸며서 도대체 뭐 할 겁니까? 누구 줄 건데요? 여러분들 그거 열심히 꾸미고 뭐 벽에 구멍 하나 더 내서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달고 하다가 벽에 뚫은 구멍 수만큼 여러분 주머니에 구멍 뚫리게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티끌을 모아서 태산으로 나간다. 일단은 어떻게든지 천민에서 평민까지 최대한 빨리 올라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의 목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다양한 거래 실전으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같이 얼굴에 철판 까시고 천민 월세입자를 벗어나서 평민 전세입자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빠르게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판 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